주민들의 소규모 수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앞으로 배정하는 이른바 재량사업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 권한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편법적으로 사실상의 편성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의 타당성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을 뒤집어 계속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9일 전북도의회. 검찰이 전북도의회 한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재량사업비의 집행 과정에서 해당 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회기가 끝나서 안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압수수색 네. 그 관련해가지고 혹시 계시면 좀 여쭤보려고. 안 계십니다. 그럼 요 며칠간 통 안 나오셨어요? 예, 회기 끝나고는 안 나오셨습니다. 결국 해당 의원은 구속됐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모두 700억 원의 예산을 주민 편익 증진 사업비라는 이름의 재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도의원 한 명당 해마다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의 예산을 5년 동안 아무 감시도 받지 않고 본인이 결정한 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예산 심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어떤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이제 과정인데 편성권 자체를 의회에서 이렇게 갖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2011년 감사원이 주민 편익 증진 사업비, 즉 재량사업비를 문제 삼자 더 이상 주민 편익 증진 사업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보 공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재량사업비는 슬그머니 되살아나 도의원 한 명의 4억 5천만 원의 주민 편익 증진 사업비가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계기로 해서 편익 증진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했는데 지금 다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없어졌으면 딱 해결이 됐는데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주민 편익 증진 사업이 어쨌든 당시 그럼 이렇게 표현한 건 잘못된 건가요?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자치단체들은 주민 편익 증진 사업 또는 소규모 수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말만 바꿔가며 사실상의 재량사업비를 계속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없고 그 내역 또한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량사업비는 예산의 심사, 공개, 평가에서 제외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익산시의 내년도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즉 재량사업비 편성 계획입니다. 의원 한 명에 1억 원씩 모두 25억 원입니다. 의원들이 재량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면 사업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당 과에서 이를테면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러면 과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해가지고 의회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그 예산 심의를 하죠. 하지만 지방의원이 요구한 예산을 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서 삭감하거나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의원의,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라 하면 의원의 편성권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는 의원의 몫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이 이걸 어쨌든 결정을 해오면 여기 행정 공무원들은 절대 이건 건들 수 없는 예산인 거죠. 뭐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고. 전주시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공터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미줄까지 끼어 있는 등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운동기구는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오래됐는가? 올해 설치됐군요. 저 다리 바로 밑에. 응. 그럼 좀들 누가 좀 저 이용 좀 하세요? 허도 아니요. 마을의 운동기구 설치는 재량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주민 수건 사업입니다. 운동기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면 수건 사업이라며 그대로 예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의원들을 통해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면 다른 마을에서도 저쪽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다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량 사업비를 통해서 그런 것은 낭비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재량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의회 심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재량 사업비를 다른 동료 의원들이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지방의원의 뜻대로 재량 사업비의 용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뭔지 궁금해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떤 의원분의 이제 재량 사업비다 하면 그냥 그 예산에 대해서는 100% 그냥 통과 의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심의를 뭔가 이 검증을 받는 이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입니다. 군의원이 재량 사업비를 특정 개인을 위해 사용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방의원과 친분 관계에 있는 주민들에게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폐단이 끊이질 않아 왔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평성의 문제랄지 그리고 시급성의 문제 그리고 이게 미치는 효과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같이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량 사업비가 알려져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선거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이 폐쇄적이고 비공개되다 보니까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전북의 한 도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의 인테리어 비용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19개 마을에 모정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데 1억 9천만 원을 선심성으로 집행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의원들 재량 사업비라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뭐 의원들이 가서 이제 마을에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재량 사업비는 선심성, 특혜성 논란이 따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재량 사업비 사용 내역을 SNS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량 사업비의 용도를 결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받아서 결국은 또 그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건 제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별도의 이것을 검증하는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이것을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 순위에 대해서 뭔가 이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은 많은데 제가 반영한 게 있고 반영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주민분들에게 제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재량 사업비 공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재량 사업비 공개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의원님 한 분당 얼마나 되나요, 액수가? 아니, 그 정확히 내가 지금 거시를 못 하겠는데요. 아니 그 해마다 이렇게 본 예산이나 출장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그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한테 전화를 하시니까 제가 난감하네요. 지방의원들이 재량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공개를 꺼려는 의원들이 이 민원이 많습니다. 이 아파트는 해달라고 저기는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전부 못 들어줘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안 해주냐, 어디는 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리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 공개 자체를. 자치단체들도 재량 사업비 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익산 참여연대는 재량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익산시는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11월엔 부서별 주민 편익 사업 명목으로 세워진 예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익산시는 역시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재량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인 거고요. 평가도 없고 검증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러므로 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재량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이 거의 유일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재량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예산서에 모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예산서에 그 사업 리스트가 다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각 부서에서 이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자치단체의 예산서입니다. 대표적인 재량사업비 항목인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는 2억 5,030만 원의 예산 총액만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그 도의원 재량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이 어떤 사업 이렇게는 명시가 안 됩니까? 그 예산서 항목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요. 예산서 항목에는 그 세부 사항까지는 명시는 안 돼 있죠. 아예 재량사업비의 존재에 대한 입장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재량사업비요? 취재하시는 이유가 왜 물어보시는가요? 아니 요즘에 그 재량사업비가 많이 문제가 되고 해서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도에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요. 전라북도 또한 지난 2011년 한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 재량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공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암묵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마다 지방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배정하면서도 자치단체들은 정보 공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는 폐지됐고 주민 편익 증진 사업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 주민수건사업비, 소위 재량사업비가 다 매년 편성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정작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공개해주지 않고 있는 건 이건 대단히 좀 모순된 모습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공개를 통해서 시민 신뢰를 회복한다든가. 익산의 한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이곳엔 올해 200만 원이 투입돼 런닝머신과 청소기 한 대씩이 설치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의 재량사업비였습니다. 이 지역의 도의원님 그 예산으로 해서 아마 재량사업비인가 해서 재량사업비. 어르신들께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요청을 하셨어요 당시에. 이 경로당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를 통해서 비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시의원님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등돌이 2개, 자전거 2개,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이제 안마기. 재량사업비는 이처럼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아무 감시도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일정 금액이 할당돼 있다 보니까 집행부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과정까지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만한 예산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결코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지방의원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구민들에게 보여주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재량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나의 생활에 뭔 이득이 되느냐, 예산을 얼만큼 줬느냐로 더 시민들이 판단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행정을 감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량사업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본인들이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이. 재량사업비는 그 혜택이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원칙 없이 사용하면 재량사업비 때문에 지방의원이 오히려 민원에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재량사업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일부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시민들 차원에서 또 오히려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에 어떤 이끌려가는 그런 의정 활동이 될 수도 있는 일정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완주군 농촌마을에 있는 한 버스 종점입니다. 지난 6월 도로폭을 넓히고 버스를 돌릴 수 있는 회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버스를 돌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좁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로의 경사가 높아 눈이 내리면 버스가 결행되는 날이 잦았지만 이젠 도로의 경사도를 낮춰 이런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겨울에 눈만 오면 안 와요. 눈 조금 와도 안 와요. 여기 못 올라간다고 기사들이. 사고 나면 자기 책임이래요. 근데 안 들어왔어요, 아예. 훈련은 이제 눈 와도 차가 들어올 수 있고 제설 작업도 해주고 그때는 제설 작업을 못 해줬거든요. 좁고 길이 좁아서. 완주군은 이 사업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사정을 알게 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예산 지원을 건의해 2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눈이 오면은 통행을 못 해요. 오르막 차선이라 해가지고 위에다가 배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번에 만든 거예요.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곳곳에 소규모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데 재량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생활 현장의 예산 수요는 이 같은 주민 참여 예산제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량사업에 편성되고 집행됐던 이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전폭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그 의원님들은 거기 손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손을 떼면 어떤 이제까지 받았던 그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 재량사업비가 문제가 되자 아예 없앤 곳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습니다. 현재는 없거든요. 저희는 시의원 재량사업비라는 게. 아, 그래요. 소규모 주민 수건사업비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의원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올리고 하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네요. 소규모 사고. 그렇죠. 충청북도 의회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북도가 우회적으로 재량사업비를 지원해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량사업비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산 반영의 항목과 그 순위는 여전히 의원 개인이 정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저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이 제3의 어떤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 기구를 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권한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편법적으로 편성 권한을 주는 재량사업비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량사업비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예산을 나눠 갖는 편법이자 유착을 낳는 고리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재량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의원별로 공개할 수 없다면 재량사업비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에 대한 요구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보완하고 활성화시켜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됩니다.